이런 어릴 때 트라우마나 PTSD를 많이 꺼내는 사람, 이것도 결국에는 내 감정 상태에 주목해 달라는 거거든요. 일부 이제 뭐 TV에서 나오는 이제 뭐 수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무대응이 상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제 무대응만으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있는데, 상대가 이제 선을 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제3자의 개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면 하진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봄도 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연애를 하고 좀 되게 기분 좋게 보내시는 이런 사랑이 꿈트는 가운데, 또 이와 비례해서 스토커와 관련된 스토킹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스토킹 관련 문의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스토킹 관련 상담을 거의 한 1000건 이상 하다 보니까 스토커들이 대부분 이런 특성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런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정형적인 공식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의 드리려고 합니다. 스토커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스토커다라고 볼 수 있겠다 싶은 점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스토커의 그 본질적인 뭐 정의와 비슷한 건데, 연락 말라고 했는데도 연락을 자주 한다입니다. 연락을 한다입니다. 근데 이제 연락을 말라고 했을 때, 내가 카톡으로 연락을 말라고 했는데 카톡을 계속 한다거나 문자를 한다거나 메일을 한다거나 입금을 하면서 내용을 보낸다거나, 이런 닿을 수 있는, 아니면 친구 통해서 한다거나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딱 한 번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스토커의 가능성이 농후하구나, 나중에 스토킹으로 심화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말라, 당분간 나 혼자 생각 좀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렇게 연락을 다른 방법으로 한다, 이런 경우가 이제 스토커의 이제 C가 보이는 거고, 그리고 2번은 반대로 내가 연락이 안 됐을 때 상대가 화를 내는 경우, 자기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화를 내는 경우가 또 스토킹의 이제 씨앗이 보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걱정이 안 돼서 이제 연락을 하고 왜 그랬는지 궁금해하고 이럴 수는 있죠. 근데 현대사회에서 이제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뭐 여행 간 거 아니면은 큰일이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근데 뭐 연락이 안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내가 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이 수준을 넘어서 막 분노를 하고 자기가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 이런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가 스토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나는 남자나 여자분이 이런 특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스토킹의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3번 같은 경우는 요런 이제 이 연락과 관련된 비슷한 건데, 카톡을 보낼 때 이제 전체 보기를 눌러야 되는 이런 장문의 카톡을 많이 보내는 거, 이런 것도 스토킹의 씨앗이 보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한 번에 이제 보이는 거의 정도에서 이제 끝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밑에 전체 보기를 눌러야 된다, 요거는 굉장히 자기가 자신의 감정 상태에 몰두해서 이게 상대한테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런 것보다는 내 감정에 몰두해서 이 의식의 스름들을 쭉 보내는 경우예요. 이걸 어떻게 나누는 게 효과적이다는 걸 생각조차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보기를 눌러야 되는 카톡이 뭐 가끔 한 번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개다, 이러면 이분은 스토킹의 씨앗이 보이는구나, 이거 아주 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4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정적인 거랑 유사한 건데, 자신의 어릴 적 받은 상처 이야기 많이 꺼내시는 분 내가 어릴 때 뭐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사람을 잘 못 믿게 됐다거나, 이런 어릴 때 트라우마나 PTSD를 많이 꺼내는 사람, 이것도 결국에는 내 감정 상태에 주목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아직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쉽게 꺼낸다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내 감정 상태에 너가 빨리 공감해 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거라서 이것도 이제 스토킹의 씨앗이 보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상대가 이해하도록 좀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뭐 얼마나 사랑하는지 학을 뭐 천종이 적어서 이렇게 준 거라든가, 내가 너 뭐 명품을 줬는데 라고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뭐 앞에서 이제 자해를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너가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 내 감정 상태를 따라오지 못해,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한테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결국엔 이것도 자기의 감정적인 상태를 상대한테 강요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이면은 지금은 스토킹을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분이 나를 스토킹할 수 있겠다 라는 거를 좀 미리 알고 계셔서 좀 위험인자로 보고 좀 노란불을 켜두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자신만의 감정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이 스토커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고, 요 감정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상대가 따라오지 않을 경우 굉장히 폭력적인 걸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일부 이제 뭐 TV에서 나오는 이제 뭐 수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무대응이 상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식의 회유가 있어도 반응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상호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제 상대가 나 죽을 거야 라고 할 때 그러지 마, 어떻게 죽으면 안 돼 라고 해서, 이런 거는 이제 상대한테 끌려가는 거니까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상대가 하는 말들을 다 그냥 씹어버리고, 읽고 씹어버리고 이렇게만 해버린다면 상대는 자신만의 감정에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사고칠 스토커 같은 경우는 이 감정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감정 상태가 쭉 올라가서 어느 순간 되면은 나를 무시해? 라고 해서 이제 사고를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대응만으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있는데, 상대가 이제 선을 넘기 시작
시작하면은 그때는 제3자의 개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대가 이제 남성인 경우에 특히 더 주요한 방법인데, 남성인 경우에는 머릿속에 이제 우열과 힘의 서열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여기에 제3자라는 공적인 존재가 슉 갑자기 딱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랑의 감정에서 정신을 딱 바짝 차리는 게 보통의 남성이에요. 여성 같은 경우도 갑자기 경찰이 들어온다 이러면 무서움을 당연히 느끼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스토킹으로 고소를 한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서 상대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를 해서 신고를 하면은 경찰이 상대한테 연락이 가고, 그리고 나서 접근 금지나 아니면은 이제 임시 보호 조치 같은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바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2번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그래도 만나던 사람이거나 이런데 고소까지는 좀 그렇고, 그 전에 나도 이제 번거롭기 싫고 좋게 해결하고 싶다고 하는 거는 이제 변호사 명의의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내용 증명이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종이에 나가서 변호사 도장에 딱 찍어서 너가 이렇게 나한테 어떻게 하고 한 수백 번 연락한 거는 스토킹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에 같은 경우는 내가 너에게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서운 서류가 갑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간다거나 상대 주소로 날아가면 이거를 받아보고 나서는 변호사 도장도 뭐 한자로 적어져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쫄고 이러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 이런 게 오면은 내가 회사에도 알려지겠고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서 남성의 경우에는 90%, 여성의 경우에는 한 60% 정도 여기서 보통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 증명 받고 나서 그대로 끝난 경우가 대다수예요. 고소대리 같은 경우에 좀 일이 커지게나 아니면 뭐 변호사 비용이 좀 부담스럽거나 이런다는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의 내용 증명으로 훨씬 더 낮은 비용이나 또 간소한 절차를 통해서 거기서 깔끔하게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결할 수는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빡 돌아서 사고를 칠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이제 의뢰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최근에 있었던 사건처럼 찾아와서 나를 뭐 죽여버린다거나 우리 가족한테 해를 가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 가장 많이 하는데, 그래서 가장 저는 핵심적으로 많이 봐야 될 거는 이 사람이 잃을 게 있는 사람인지. 이거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아예 달라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무조건 고소를 해야 되고, 사법 절차를 통해서 그 위기 상황으로부터 일단은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잃을 게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예를 들어 가운데 주선자가 있는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다 이러면은 이제 주선자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잃을 게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은 뭐 직장인을 그래도 건실한 데를 다닌다, 아니면은 뭐 어느 대학교를 나와서 그래도 사회적으로 제도권 내에서의 삶을 살아왔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감정적인 상태로 상대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순간 이 나머지를 다 날려서 자기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정신을 확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잃을 게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든다면은 아까 그런 내용 증명이나 그런 건 단계를 거쳐서 이제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상대가 진짜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그 사람을 뭐 교화시켜 가지고 해주겠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로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주 위기급상이에요. 그래서 빨간 버튼 눌러 가지고 탈출을 하셔야 되고, 절대로 그런 데서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이 점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아니 만약에 남자 입장에서 스토킹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여자한테 뭐 고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이런 거 받았을 때 억울하면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사건하면서 느끼는 점이 많은데, 스토커랑 스토킹 아닌 진정한 사랑이란 건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한 끗 차이여가지고 약간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편지도 그래요. 정말 간절하게 보내서 여자가 받아주면은 뭐 정말 간절한 사랑이 이루어진 거고, 아니면은 스토커가 되는 건데 억울하다고요? 근데 만약에 상대가 내가 진짜 정성을 다했는데 이 사람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접어야죠. 억울하고 말 것도 없이 끝내야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한 번 찍었는데 10번까지도 아니고 한 번 찍었는데 상대가 거절하면은 거기서 이제 스탑해야 되는 게 이제 현 상황이에요. 근처에 살거나 아니면은 그 남자분의 그 이동 동선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지나가야 되는데 그 가처분 범위 때문에 아예 못 지나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가처분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구체적으로 동네에서 만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내가 당한 경우만 문제를 되지, 만약에 의도가 없었는데 우연히 만나거나 이런 것까지 다 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겹친 경우는 이제 모른 척하고 쓱 지나가야죠. 거기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너무 요즘 흉흉해서 이제 상대가 스토커가 될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을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고, 5개가 다 해당한다 이러면은 옛날이라면은 뭐 10번 찍을 이렇게 뚝심 있는 남자가 될 수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아주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내용 증명이나 고소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능하고, 대부분 내용 증명에서 90% 이상은 떨어져 나간다. 하지만 그 대전제는 잃을 게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잃을 게 있는 사람을 만나자.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정말 무섭다. 요거를 좀 명심하시고 스토커에 대해서 좀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